인사 말씀과 9월 안건으로 상정된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신 후 10월 안건 상정을 위한 지역위원님들의 자체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회의는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됨을 알려드리고 금일회의는 회의시 발언권은 지역위원님들께만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동부 2권역 지역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철모입니다. 명절날 잘 보내셨어요? 네. 요새는 뭐 아직도 그래서 예전보다는 여성분들이 이게 좀 덜하지 않나요? 똑같나? 저는 제 며느리가 있는데요. 명절에 고생한다서 오지 말라 그랬어요. 안 왔습니다. 이번 추석에. 저희 며느리랑 아들은 안 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명절에 가능하면 오지 말아라. 차도 막히고 길도 막히니까 명절엔 집에서 쉬고 나중에 한 달 전에 오든 한 달 후에 오든 그때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좀 나름 모범적이라고 해서 저희 며느리는 또 철석같이 믿고 안 오십니다. 그래서 좀 아까 잘 쉬셨냐고 문자 와서 안 오신 덕에 잘 쉬었습니다 하고 답변을 아주 상냥하게 하트 한 2개 붙여서 금방 보내드렸습니다.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회가 이렇게 좀 많이 바뀌는구나 했는데 아직 좀 안 바뀌신 느낌입니다. 요새 보니까 여성분들도 많이 피곤하고 또 남성분들은 고향 가느냐고 운전을 많이 해서 이게 명절 지나면은 허리 이게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한 20%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명절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즐겁기도 하면서 참 힘든 일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 잘 보내셨다고 다행이고 저는 동탄에서 4일간 좀 나름 푹 쉬었습니다. 저도 어디도 안 가고 그냥 동탄에만 있었거든요. 또 아들 며느리도 안 와서 조용히 잘 보냈습니다. 오늘 이쪽의 권역의 주제가 하나입니다. 오늘은요. 아시겠지만 근데 조금 우리가 이쪽 권역이 되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딴 데보다 내용도 되게 충실한 것도 많고. 근데 오늘 주제는 조금 설명을 드릴 게 좀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이거든요. 여기 반월동 분이야 당연히 뭐 그러실 거고 반월동 아니신 분 중에서 나는 반월동 이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복지센터를 와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말고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한 5-6분 정도가 이 주민자치센터를 와보셨다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죄송한데 제가 하나 뭐 여쭤볼게요. 저기 손 드신 분 잠깐만 하나 제가 질문을 해도 되고 답을 안 주셔도 됩니다. 진안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이거 어떻다고 생각하셔요? 많이 오래됐죠? 이쪽에 계신 분은 병점일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아까 여기 기존에도 오셨다고 하신 분. 병점 이동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병점 이동 주민자치센터에 비해서. 병점 이동에 비해서요? 네. 병점 이동에 비해서는 얘기가 더 좋습니다. 병점, 네,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다른 분들 안 와보셨잖아요. 이 반월동에는요 주민자치센터가 이거랑 옆에 쌍둥이를 놓고 2개가 주민자치센터라는 건 아시나요? 네. 여기 하나 있고요. 이 옆에 이것보다 조금 더 큰 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여기는 2개로 되어 있어서 아마 평수를 따지면 병점 이동 주민자치센터의 2배가 넘을 겁니다. 현재 크기 자체가. 그리고 이 반월동 주민자치센터가요. 동탄 1, 2, 3동 어느 주민자치센터보다도 넓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약간 오래됐다. 이거 말고는 화성에 있는 전체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거의 가장 큰 주민자치센터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로 와보시면 쭉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여기 주민자치센터가 되게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우리 동 소재지의 주민자치센터 중에서는 거의 가장 큰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이 주민자치센터가. 근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제가 이걸 과연 옮기는 게 맞냐. 여기 필요하면 오래된 거는 실제로 건물이요 지금 50년 갑니다. 네.
이 건물이 뭐 10년, 20년 만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안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좀 이 행정복지센터의 이동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게 지역회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다른 동이 다 해서 4개의 동이 있고 반월동 말고 3개의 동이 있는데 오늘 제가 설명할 건 반월동만한테 딱 국한된 이 설명만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는 지역회의에 와서 좀 아쉬운 거예요. 이거는 제가 반월동 주민자치위원과의 대화나 반월동민과의 대화나 뭐 이런 데서에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월동과나 뭐 다른 동거를 같이 하면 같이 이걸 좀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내용이 지난번에 한번 설명하신 분이 말씀드렸죠. 저희 체육공간 여기 통해서 글로 이전하자. 근데 반월동에 있는 체육공원이요. 각계 동으로 따지면 가장 큰 체육공원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월동에는 자체 도서관 지금 건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자체 도서관을. 동 자체에 거의 동 단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지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반월동에 행정복지센터를 추가로 이게 가장 큰 동네가 가장 큰 규모인데도 또 이거를 짓는 게 어떠냐는 게 저는 지역회의 안건을 올라왔다. 여기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그냥 반월동 동민과의 대화나 주민자치위원과의 대화나 이런 데서 나오면은 충분히 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우리 권역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데서 다른 분들이 조금 관심이 좀 적으셔서 그러실 수도 있다. 이런 게 정도 올라오려면 딴 분들이 오늘 이렇게 오면 한 10분 전에 와서 같은 장소잖아요. 한번 이걸 쭉 한번 돌아보시면 생각이 어떠셨을까? 네. 이게 과연 우리가 이 권역의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올라올 수 있을까? 이러한 좀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면 이거를 그러니까 체육시설 부지로 옮긴다. 그때 요구사항이 이걸 옮기는 거였어요. 글로 옮긴다고 할 때 반월동민들이 과연 다 찬성을 할까? 이것도 물음표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사전에 여기 도서관을 이번에 지금 추진위원회가 만든 도서관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때 원래 여기를 도서관으로 하고 거기를 주민센터로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주민들의 거의 반 정도에 가까운 그러니까 아마 이거 전체 반월동에서 조사하면 잘하면 5대5 아니면 6대4 정도로 옮겨야 되냐 안 옮겨야 되냐 팽팽합니다. 여기는 나름대로 지금 상태에서는요. 반월동에 되게 요지입니다. 나름. 그리고 대중교통으로도 올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체육공원 있는 데로 주민자치센터가 이게 옮겨진다고 하면 거기는 대중교통을 놓기가 거기를 가는 목적으로 되게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월동 체육공원이라는 부지가 거기 충분히 공간상으로 가능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옮겨가더라도 공간상으로 좀 가능해요. 네. 근데 글로 갔을 경우에 과연 반월동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이게 지역회의나 공공성을 하려면 한 7, 80%? 요 정도에는 그게 생겨서 좋다라는 게 자꾸 논의가 돼야지 이거를 예를 들어서 글로 옮깁니다. 그럼 이건 뭐 다른 시설로 쓰면 이게 사라지겠죠. 그랬을 때 팽팽히 접전이 될 수 있는 이거에는 좀 물음표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월동에 나름대로 동에서 가장 큰 체육공원이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도서관을 짓고 있고 근데 가장 큰 이게 크면 뭐 주민자치센터 이거보다 크게 지어지겠죠. 짓고 이 공간을 어떻게 할까? 이 공간을 매각할까? 아니 이 공간을 또다시 문화공원에 했을 때 다른 동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50이라는 혜택을 줬으면 병점 1동에도 가능하면 50에 맞춰서 주려고 하고 병점 2동에도 50에 맞춰주려고 하고 진안동에도 50에 맞춰주려고 하고 왜? 똑같이 다 같은 화성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복지 혜택이든 이런 게 유사하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논란거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월동 내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대략 좀 조사를 했어요. 근데
아파트 단지별로 찬성과 반대가 거의 팽팽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여기서 논의해서 시에서 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다음 달에 답을 줘라라고 만약 가정을 하면 저희가 이때 통해서 아파트별로 전수조사 해보면 됩니다. 주민센터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아파트 단지별로 조사한 거에 비하면 찬반이 딱 5대 5입니다 지금. 왜냐면 이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저를 옮겨가는 걸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그분들은 뭐 서류 하나 떼려도 거기 가야 되고 주민자센터를 가도 다 걸로 가야 돼요. 이 분들의 반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런 지역회의가 동으로 가면 동에서 좀 논의하는 구조.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게 없는 거에 대해서 하나가 생기는 거, 없는 거에 대해서 좀 좋아지는 거, 이런 거는 행정에서 논의 과정을 좀 하기가 좋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했을 때 고인돌 공원 같은 경우 지난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는 거의 공원을 조성한다 해서 뭐 극소수의 반대는 있을 수 있겠죠. 거기 사시는 분들이 뭐 화나든가 뭐 이런 거로. 하지만 대부분의 분이 찬성할 거다라는 게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거리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길을 축제화처럼 공원처럼 하자. 거기가 쫙 공원처럼 하면은 다들 좋아할 것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데 이 주민센터 이동에 대해서는 제 느낌,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통해서 대략 조사한 건 찬반이 5대 5입니다.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저희가 깊숙이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회의를 통해서 도시를 화합으로 묶고 하나로 뭉치게 하고 조금 더 우리가 주민이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한 마을에 살면서 이해를 하자는 거지. 이거를 해서 마치 이제 서로 간에 뭐 갈등을 만든다든가 이런 거는 좀 한참 시간 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러한 주제가 이걸 다음에 논의를 좀 넘기고요. 이 지역에 이러한 숙제를 좀 하나 내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안건이 올라올 때는 다른 데 분들이 반드시 각 동에 대한 균형감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하나 지면 과연 다른 동에서 그 다음에 이 요구를 안 할까?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는 거기 때문에 A라는 동이 우리가 같이 쭉 지역으로 돌아보니까 여기가 이런 거에서는 조금 낙후됐다. 요 지역에는 이 동에는 진짜 딴 데 도서관들이 다 있는데 여긴 그래도 거점형으로 도서관 갈 데가 없다. 그러면 다른 데서 여기에 도서관 하나 지으면 결론적으로 병점 1동이 잘 돼야 2동도 잘 되고 진안동도 잘 되고 반안동도 잘 돼야 이 마을 이쪽이 잘 되는 겁니다. 결론은요. 그러면 균형이라는 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쪽 논의가 좀 없지 않았나. 저희가 이게 뭐 아파트를 쭉 조사했는데 한 90% 정도가 이전을 찬성한다 나왔으면 오늘 제가 드리는 답이 좀 틀렸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조사한 거는 찬성 반대 아파트가 5대 5에서 뭐 실제로 11개 단지를 14개 단지를 조사했는데요. 5개 단지가 이전에 찬성하고요. 6개 단지가 반대하고 3개 단지는 그냥 가도 좋고 안 가도 좋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조사한 거에 하면. 근데 이게 조금 여기 사안으로 올라왔다라는 거. 그래서 좀 오늘은 여기까지 좀 드리고 만일 이게 이 올린 지역에는 좀 논의를 한 다음에 뭐 그래도 여기 좀 해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저희가 좀 더 이걸 구체화해서 필요하면 이 아파트에다가 저희가 입대위 통해서 뭐 전수조사 같은 거를 하든 뭐 다른 조사 방식이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지역회의가 여기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저희가 뭐 1년, 2년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초반에 신뢰가 갈 때까지는 좀 반대적인 내용이 안 나올 사안 위주로 조금 논의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혹시 의견 있으시면 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달았던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저 파란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성식입니다. 지금 그 시장님 말씀하시는데 조금 제가 그 부연 설명보다도 이렇게 좀 실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저기 옆에 문화복지센터 이 건물 지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기부채납을 따기가 이제 동사무소 지을 때 42억에 지었어요. 우리 현대타운에서 이 부지를 그냥 준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병재 밀동이나 이동 진안동 같은 데는 100몇십억씩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서관 지은다고 그러죠. 그 부지도 저 앞으로
포유전이라고 이제 아파트 두산 건설이 들어올 건데 거기도 기부 체납한 땅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시에서 작은 도서관이 이제 건설사에 지어주는데 우리 시에서 좀 더 보태서 좀 크게 지은다는 것뿐이고요. 우리 반월동에 사시는 수원역 망포동이나 이거 서천동 지금 서천도 한 1000평 넘는 부지에다가 동사무소 12월 개청을 앞두고 지금 마무리 공사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기 반월동이 관문이잖아요. 이제 세계 수원이나 용인 그리고 제일로 보기 좋은 데가 여기 도시화된 동탄 쪽 비하고는 진짜 낙후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여기가 주차장이 진짜 협소해요. 13대 되는데 여기 앞뒤로 가서 학교 스쿨존이에요. 지금 주차 하루에 2번, 3번 밤에도 지금 단속하러 나가셨을지도 모릅니다. 나오면 여기 8만 원짜리입니다. 최하가. 아 진짜 우리 그 수강생들이나 우리 주민들 그에 대한 불편이 엄청나요. 여기 사신 분들은 걸어오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딱지됐다고 이렇게 가서 항의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그랬던 그런 부분도 좀 알아주시고 그 아파트 주민들 여기 뭐 시장님 뭐 5대5 이렇게 청사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서명을요 80% 이상은 받을 자신 있습니다. 이전에 대해서 여기 우리 반월동 전체에 현대 1, 2, 3, 4단 두산 이쪽으로 저쪽 그 SK나 이편하는요 중앙 그쪽으로 온다는 거 무조건 좋아하시고 이쪽에도 사실은 제 그 직을 걸고라도 그 입대일을 통해서 제가 그 서명 받아서 그 추진만 해주신다면 올리겠습니다. 그 찬성 반대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뭐 그런 부분은 뭐 지금 그러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잘 들어본 답이 거기 있어요. 어떤 답이 있는 줄 아세요? 이 공간은 공공건물을 못 쓰는 공간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죠. 지금 말씀해요. 여기는 결론적으로 저기다 주민센터를 지면 이건 없어집니다. 매각을 하든. 그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 여기는요 지금 그 동탄이나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학교 이음터 저 학교장님들하고 이제 우리도 연례회의를 그러니까 제가 네 번씩 말씀드릴게요. 해요. 분기별로 아니, 그러니까 학교장님하고 우리 그 제가 사회단체하고 좀 아까 여기 예. 기부 체납 받아서 42억 줬다는데 동탄에 있는 모든 아파트 그 주민센터 부지 다 기부 체납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딴 데랑 비교하는 건 중요하고 아니, 이 반월동에 그러니까요 저도 병점 1, 2동하고 진암동 같은 데는 부지를 사서 했었잖아요. 100몇십억씩 200억씩 다 들여서 이렇게 지었는데 저희는 42억 들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강조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게 공간을 기부 체납 받고 안 받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복지시설을 쓸 수 있냐 예. 없냐의 개념인 거거든요. 저희도 이 공간을 예. 그 이음터나 아니면 저기 어르신들 그 여러 가지 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주민들하고 이제 그 그러니까 저희가 논의하는 게 재단체하고, 예. 구조가 이런 거예요. 아까 말한 전체에서 우리가 함께 쓰는 공간이 있냐고 또 하나는 이음터를 만들었을 때 이 주차장으로 가능할까요? 누가 와서 이용하는데 이음터가 끝내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용하는 분이 똑같은 분이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요. 다른 분이 이용하고 이분들은 다 절로 가고 여기는 뭐 차 없는 사람만 이용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를 이음터로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세요. 다른 어떤 거로 만들어도 끝내는 여기 주차 공간 없이 되나요? 이게 공공의 건물인데 최종에는 만일 이걸 매각하지 않는 한 민간에 저쪽에 주민센터를 졌어요. 그럼 이 공간이 이음터가 됐든 뭐가 됐든 복지관이 됐든 뭐가 됐든 차 없이 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같은 이유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돌린 거예요. 이 상태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방안을 찾을 것인가? 예를 들면 답을 찾는 방식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떠한 방식을 써더라도 이 학교 운동장에 놀고 있어요. 6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여기랑 협의해서 이 공간을 주차장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를 들면 학교 주차장을 학교 3시 이후만 학생이 없잖아요. 초등학생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자꾸 우리가 이런 논의 구조가 필요한 게 이거를 그냥 부시거나 없애고 가야 된다. 주차공간 때문에. 아니면 여기가 대중교통 없이 올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이래서 이 지역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일반 민원처럼 이 행정복지센터 저주세요. 제가 저줄게 하면 이제 한 몇 달 지나면 논의할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한 달에 6군데씩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다 만약 이렇게 몇백억짜리씩을 할 만한 예산이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그 논의하는 게 우리가 주변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내서도 100억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우선 한동안은 전 좀 중요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글로 가는 게 필요 없다 개념하고 다른 겁니다.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야 된다는 거에 기본적으로 대전제에서는 동일해요. 하지만 이게 필요하다면 저는 병점 이동 주민센터가 훨씬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효율에서 병점 이동에 과연 뭐가 있나? 도서관을 질 계획이 있나 뭐가 있나? 이런 고민이 같이 있는 거죠. 왜? 천상 저는 27개 읍면동이 시골이든 도시든 동탄이든 조금 뭐 외떨어진 데든 결론적으로 화성시민이 함께 다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구도 뭐 특히 이쪽으로는 다 3, 4만 명씩 어디나 유사하게 다 살고 있습니다. 인구 분포도 이쪽에 동은 다 뭐 동탄 7동 같은 데만 7만 5천 명이 살고요. 보통 3만 명에서 4만 명씩 비슷한 인구 분포로 실제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논점이 저는 틀리다는 개념하고 완전 다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전체 지역회의의 안건으로 왔다고 해서 제 입장을 그냥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좀 아까 말씀처럼 저희가 볼 때 이게 이쪽에서 다 찬성하는 것도 아니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 주차장 문제라면 이게 다른 거로 바꾼다고 도서관으로 바꾼다고 여기 오는 도서관 이용 주민이 다 걸어올까요? 그 정도 되면 이 문화센터 이용하는 분 다 걸어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맥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들어가야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싸리 여기서 우리 이거 그냥 그대로 쓰고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주제가 또 달라지죠. 그냥 쓰고 우리 반월동에 이러한 공간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하면 주제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왜 글로 가고 여길 딴 거로 바꾸죠? 거기다 딴 거 하나 더 지면 어떨까? 예를 들면요. 그죠? 만약 복지센터가 필요하다. 아까 말한 거기다 지면 되지. 왜 이걸 글로 가고 여기 딴 걸 다 바꾸기 위해서 또 엄청난 돈을 또 들여야 되는 거예요. 끝내 주차장을 못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우리가 함께 논의해야 될 과제가 되는 거죠. 네. 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실까요? 한 분만 시간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반월동의 김장로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고 시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공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일 지금 원하는 거는 주차장이에요. 이 건물이 부족하고 어차피 체육관도 좀 옮겨가고 그러면 여유도 있어요. 근데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이 주차 문제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스쿨존이다 보니까 배에 대는 그걸 뛰다 보니 사람들이 항의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 동장님하고도 어느 날 의논을 해드려봤어요. 저쪽 앞뒤 큰 길을 한쪽을 좀 줄이고 한쪽을 주차로 쓰면 어떨까 했더니 거기도 스쿨존이라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주차를 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세요. 딱지를 한번 떼고 가면 반월동 안 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좀 얹잖아요. 그런 소리 들으면. 그래서 제일 시급한 거는 저희 주차장이기 때문에 방법이 있다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주변에 아파트라도 동의를 얻어서 잠깐씩 낮에 이용하는 뭐 티켓이 있어갖고 민원인이 와서 잠깐 이용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도 혼자 나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차를 이용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 우선 뭐 외형적으로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니까 시장님 말씀대로 주차 문제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전 문제를 떠나서요.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과제를 왜냐면 이게 나중에 옮겨가더라도 이 공간에 딴 걸 쓰더라도 주차 문제가 생길 거는 똑같다. 이 전제는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 주차 문제를 해결해 보고 주차 문제가 만약 잘 해결돼도 그렇다고 이게 옮겨가는 게 꼭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달에 하기에는 이게 한 몇백억짜리 사업입니다. 이 몇백억짜리를 한 달 주제 내줘서 잠깐 생각하고 하냐만에 결정하는 건 어떻게 보면 세금을 엄청나게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3개월든 6개월든 머리를 맞대보자. 하면은 저는 아까 말한 우리 존경하는 주민자치위원장께서 여기 80%의 답을 받아올 것 같다. 이전에 그 정도 되면 제가 아파트 찾아가서 얼마든지 주차 공간 같이 쓰자, 쉐어하자.
여기요. 저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80% 이전 찬성 받으시는 분이 여기 가서 이게 진짜 우리가 여기가 함께 쓰고 살리기 위해서 아파트별로 가서 하루에 너희가 50대씩만 이 단지에 받아줘라. 제가 이 앞에요. 좀 아까 오다가 주민자 취한 한번 만났는데 오다가 요 아파트 단지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이제 주차 단속을 좀 열심히 한다.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뭐라고 있냐면 특별 단속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요. 9시부터 17시까지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문구가 너무 마음 아팠어요. 왜 이 사람은 이 시간에 여기 못 되게 하려고 할까? 밤에 만일 퇴근하고 왔는데 내 주차장이 부족하다 해서 못 될 단속한다면 전 이해했을 텐데 9시부터 17시가 중점 단속 시간이에요. 낮에. 이게 우리가 한 마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 아파트에 대고 딴지를 봐? 근데 여기 제가 볼 때 이 아파트 단지에 보면은요, 거기 대고 서울 가거나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위치를 보니까. 아마 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분이 이 단지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조금만 대화하고 소통하고 논의한다면 여기 뭐 와서 10시간, 20시간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협조가 안 될까. 전 이러한 게 이루기 위해서 이런 지역회의라는 게 꼭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러한 좀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해서 어떻게든지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교장도 만나보고 학교랑도 논의해보고 교육청하고 논의해보고 아파트 입대회랑도 논의해보고 또한 우리 시에서는 그 아파트에 뭐 조금이라도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건 혹시 없나? 아니면 우리가 거기 유지보수 수리할 때 그 우리가 주차를 쉐어한 단지에 왜냐면 오래된 아파트 저희가 유지 수선 보수금을 주거든요. 그런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딱 제가 답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에서 논의해보고 이런 게 그러면서 마을 이웃도 알아가고 함께하는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러면 이게 최종의 지역회의가 진짜 우수해지는 것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까 말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주차 문제 해결해보자. 좀 아까 요 앞에 큰 길에 아까 말한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 좀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면 말씀대로 도로를 거꾸로 우리가 땅서도 넓히기도 하잖아요. 이건 뭐 제가 지금 생각나는 상상입니다. 틀릴 수 있어요. 도로를 축소하는 방법은 없나? 방법을. 그러니까 도로에다 차를 대는 게 아니고 도로를 시에서 계획 구간을 변경해서 4차선을 2차선 축소해버리면 2차선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면. 이건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하면 법률적으로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예를 들면 논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앞에 수십 메다짜리 그리고 거기에 만일 진짜 차가 2차선으로 충분하다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 통행으로 바꾸자. 방법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순간적으로 받은 거라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낸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을의 논의가 이렇게 한번 저희한테 요구하고 답 주는 게 아니고 마을의 문제를 마을 스스로 풀어가는 다른 방식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일종에는 뭐 어떤 분들은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 동탄 병천 이동에 그 아파트 단지에 길 조성하고 이런 거는 엄청나게 마을에서 열심히 하지만 또 일부분은 그냥 건의하면 시에서 받으려는 이런 형태잖아요. 근데 한번 이거를 좀 아까 말한 진짜 길을 4차선 2차로 축소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거기에 주차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까? 아니면 학교랑 협력해서 학교에 어떻게 할 수는 없을까? 바로 옆에 학교가 붙어 있으니까 뭐 초등학생이 보통 3시 이후에 4시면 끝나니까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아파트 단지랑 해서 우리가 노후에 수선해 주는 거를 그러한 여기뿐만이 아니고 화성시 전역에 저도 지금 아이디어를 얻은 거거든요. 화성시 전역에 저희한테 우리 노후 단지 엘리베이터 교체해 주세요 막 이런 요구 되게 많이 옵니다. 그럴 때 그동안 지역사회랑 어떻게 그 단지가 공헌했냐를 우리가 기여금 주는 순에 가점으로 제시하겠다. 왜냐면 요청한 만큼 제가 다 못 드려요. 천상. 왜? 1년에 예산은 있고 요구하는 데 많으니까. 그러면 거기가 몇 년 전부터 어떻게 지역사회 이 단지가 함께 했냐. 이거를 나중에 기여금 주거나 놀이터 이런 거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수선해주는 우선순위를 인정한다. 그러면 상황이 뭐 반드시 바뀐다고 달라게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단지에 계신 분이니까. 조금 다양한 방법을 좀 논의해보고 만일 여기가 복지시설 공간을 부족해서 추가 복지시설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논의가 달라지는 거죠. 저는 복지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데는 져야 된다는 기본적인 방안은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반월동 문제를 떠나서 다른 동에도
그래서 한번 이거를 좀 주차 문제를 좀 큰 아젠다로 잡아서 뭐 이 반월동일 수도 있고 다른 데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동탄 1동 같은 경우 주차 문제 되게 심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주차 문제 얘기하다가 노후 아파트에 대한 수송금을 이렇게 지원해주자 이게 순간적으로 떠오른 거예요. 저도요. 그러니까 이 지역회의에 와서 저도 아이디어 하나를 얻은 거죠.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 네. 네, 이상으로 그 9월달 안건 선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서 지역위원님 자체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서천호 시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동부 이거적 자체회의를 진행해 주실 우리 주재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주재자는 반월동 김태관 의원입니다. 앞으로 큰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9월달 그 지역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재관이라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에 그 추석을 끝나고 이렇게 저희가 좀 짧은 시간에 저희가 하게 됐는데도 위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저희 동부 이권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많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저희 9월 지역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처음에 이제 진행할 사항은 10월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발표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동별부터 먼저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진안동에 이제 안건과 발표자분은 앞으로 나와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안동에서는 김희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75만의 대표신 시장님 앞에서 이렇게 발표자가 되다 보니까 영광스럽기도 하지만은 한편 가슴이 설렙니다. 오늘 제가 한 발표가 우리 지역 진안동에서 주제로 한 이 지역 발표가 꼭 우리 시장님께 관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시장님께 개별적으로 제 인사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저희 진안동은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래도 활기찬 불악이고 깨끗한 동네였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우리가 여기 도시화되고 있는 지역이 지금 롯데 시네마 있는 그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구획정리 사업이 제일 먼저 화성군 시절에 일어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획정리 사업이 원활히 돼서 성공리에 끝났습니다만은 크게 빛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태안 택지개발 사업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시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여기 화성의 명동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여기 병점 진안동 중심 상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안동 지역이 인구도 제일 많고 또 서인동이었습니다. 진안동이. 근데 언제부터 이제 그 후 한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건물도 좀 낙후되고 이렇게 돼서 지금은 이제 주변에 자꾸 신도시가 생기고 아파트 짓고 하니까 구도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심 상가 도로변에 가장 문제점인 게 뭐냐면은 제가 그때 그 구획정리 사업에도 그거를 부르짖었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가장 그
흉물스럽게 서 있는 것이 여러분 많이 보시겠지만 전신주입니다. 거기에는 각종 통신선이나 중간에 선 메고 플래카드 메고 그래서 이 도로 주거 환경을 그리시지 않나. 인도 부족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또 사람이 이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환경 속에서 있어서 그런 전주를 우리 시장님께서 지하화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개별적으로 과연 화성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1km에 한 3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많은 예산이 투여돼야 하는 부분인데 그 전체 면적을 제가 대충 어림잡아 보니까 5km에서 한 7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0억 이상의 예산이 써야 되는 것을 감히 우리 시장님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답을 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조금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그 한전하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역에서 자치회에서 70%를 대고 한전에서 30%를 대줬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요즘에는 50으로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왔대요. 그러면 1kg에 35억에서 한 50%면 한 17.5억 정도 되겠네요. 근데 1kg를 그렇게 지하화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한 3년이고 5년의 계획을 세우셔서 연착오를 이렇게라도 좀 지평을 해 주시면 구도시가 다시 신도시가 되고 서로 이렇게 옛날처럼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없어지듯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감히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정말 주거 환경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또 보행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이래서 건의를 우리 진안동 주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 진안동에서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 질문이나 질문 사항이나 있으시면은 손을 좀 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그러면은 다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점 1동에서 발표해 주실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병점 1동 최종인입니다. 저희 병점 1동에서 제안드린 내용은요. 병점역 광장의 정비 사업을 제안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병점역은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병점역은 이제 병점의 관문이 되겠죠.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것이며 그런데 현재 이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철도청 소재가 되다 보니까요. 지혜도 손을 못 대고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만 현재 너무 이제 지저분하기도 하고요. 환경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병점역은 병점 1, 2동, 진안동에 특히 속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장소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장 조사를 저희 그 병점 1동 지역위원분들하고 같이 조사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오히려 그 시민들 그늘 막 형성 때문에 가로수가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작용을 하고 있더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늘이 되어서 좋긴 한데 이게 너무 어둡고 이 채광이 안 되고 그 조망을 해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 다 아실 거예요. 이 노점상 문제인데요. 이거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그런데 이 난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작았다가 저도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니까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면적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스스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비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예요.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상당합니다. 실제 가보면.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음식물 같은 것도 배수구가 있다 보니까요. 버리기도 하고요. 야간에는 그 노상방뇨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토사물도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이제 제거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고요. 여기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광장 자체가 작긴 하지만 가로수들이 좀 제거되고 조명이 일단 밝은 조명이 설치돼야 되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밝고 깨끗해지면 그런 문제들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 보시면은 이 작긴 한데 이 버스킹 무대가 있어요. 근데 이 무대가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원래 시민들이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무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활용 용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실 야간에 가시면 무서워요. 여기는 노숙자분들이 또 이렇게 주무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관리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노점상하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화단을 아예 제거를 해버리고요. 이쪽에 노점상을 양성화시키는 방안을 좀 제안을 드려요. 그래서 푸드트럭을 대충 예산해 보니까 4개 정도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자리에. 푸드 깨끗하게 해서 푸드트럭이 됐든 아니 푸드코트가 됐든 해서 전제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아예 허가를 내주고요. 관리될 수 있도록 양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는 화단이 필요가 없으면 아예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광장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지금은 시민들이 문화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이렇게 양성화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보시는 곳이 그 자전거 보관소입니다. 그런데 간판도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정면에서 달아봤어요. 간판이 있긴 있어요. 나무에 가려서. 근데 이게 벽면이 회색 벽면인데요. 이것이 여기도 관리가 안 돼요.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두워요. 근데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꽉 차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아마 자전거로 오셨다가 전철로 이용하시는 고객들이신 것 같은데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지저분하고 어두우니까 여기도 조명을 밝게 하고 이 보이시는 벽면을 그래피티도 좋고요, 벽화도 좋고요. 또 간판은 저 구석에 있는 것을 이렇게 정비를 해서 커다랗게 하든가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요. 아까 저희 동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시에다가 행정에다 요청을 하죠. 이런 것들을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 지역회의도 그렇고 이 마을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어떤 활동을 행동을 먼저 하고요. 그것을 원활하게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행정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더라. 이런 논리가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 제안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시민봉사단의 출범도 같이 좀 제안을 드려요. 이 부분은 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오늘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 저희가 병립 2권역은요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4개 동에서 월 1회 정도만 봉사활동을 책임져 주시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시면 4주가 돌아가잖아요. 주 1회 정도는 거기 청소를 한다든가 시민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회에서 먼저 출발한다면 이 자원봉사센터나 이렇게 화성시 연계를 통해서요. 각 지역의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들을 통해서 MOU를 체결한다든가 해서 봉사 시간을 줄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제 같이 활동을 해서 지역 청소를 할 수 있는 일주일에 한 번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초중고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 시간을 책정해 줄 수 있다면 스스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관리해서 우리 같이 시민들이 먼저 움직여서 이 부분을 깨끗하고 밝고 맑은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시민들이 움직이고요. 아마도 병점역은 철도청 소재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시민들이 먼저 움직이면 병점역장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시의 예산을 투입할
한 다음에 시 예산을 통해서 개선 사업을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이 부분이 저희가 지역회에서 논의가 되어지면 추가로 이제 행정적인 요청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산이 좀 있어야겠죠. 뭐 단체복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나오게 되면 간식도 필요할 수 있고, 아니면 쓰레기 봉투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추가로 소소한 비용이기 때문에 추가로 논의해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제안을 드리고, 우리 한국개성 사업과 만약에 가능하다면 각 동에서 전체 참석해 주신다면, 여기 통장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시민봉사단을 이번 기회에 출범해 보는 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병점 1동에서 발표한 내용, 병점역 광장의 개선이나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병점이동 최은숙 의원이고요. 저도 병점역을 아이를 데리고 서울 갈 때 주로 이용하고 거의 이용을 안 하는데, 갈 때마다 너무 지겨운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림이라도 그려줬으면 좋겠다는데 너무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 조금 마지막에 병점역 관리를 위한 시민봉사단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단은 저희가 병점역은 병점 1동 관할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봉사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 동에 필요한 큰 구역에 진짜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전체를 다 관할하는 봉사단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롯이 병점역만 관리하는 봉사단이 아니라, 뭐 이번 달은 병점역, 다음 달은 병점이동의 큰 공원, 다음 달은 반월동의 어디, 이렇게 해서 전체 다 저희 자치위원회에서 구성된 봉사단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병점 1동에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으니까 함께 출발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이시죠. 저 잠깐 발언하고 시간 드릴게요. 그 병점역은 진안동 소관이죠. 병점 1동 소관은 아니고요. 예. 근데 어쨌든 저희가 예전에는 그 진안동, 병점 1, 2동을 전체를 합쳐서 병점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시가 되면서 동을 나눠지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어쨌든 병점의 관문인 것은 맞고요. 너무 좋은 안건인데요. 사실 아까 시장님도 그 균형 발전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병점 역사를 주변으로 한 상가들이 지금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상가라고 하죠. 중심상가가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병점역을 중심으로 한 상가들이 조금 활성화되면 중심상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조금은 해소가 될 수가 있어요. 분산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같이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사실은 병점역을 위주로 출발시키겠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하나는 그거예요. 이 참여율이 저조할까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안 나오면 이거 어떡할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걱정이고, 근데 작은 단위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의견들이 있으시면 같이 논의가 될 테니까요. 얼마든지 이렇게 전체로 확대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병점이동 유근종 의원입니다. 그 제안은 굉장히 좋는데, 그러면 그 소유가 그 철도청 소유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은 철도청하고 협의가 돼서 서로 그 협의가 돼서 그래서 이루어질 때 이제 그 우리가 제안한 거를 지금 우리 추진할 수 있는데, 그 먼저 철도청하고 뭐 협의라든지 이런 어떤 초기 기초 단계라는 그런 걸 한번 추진해 봤는지, 그 부분하고 조금 그쪽에 병점역이 아마 도시재생 사업인가요? 아마 그 정부에서 하는 거를 활성시에서 몇 개를 받아가지고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혹시 연결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토론이 있었으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답변드릴게요. 우선 철도청하고는 그 협의가 없었고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철도청의 협의를 위해서 저희 주민지역회의잖아요. 시민지역회의인데요. 저희 지난번에 안건을 드리다가 약간 그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텐데, 논의가 뒤로 미뤄졌죠. 무슨 얘기냐면 대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각 지역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철도청 역장님을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대표성이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논의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저는 그 사고를 좀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움직여서 시민봉사단이 먼저 출발한다는 것은요, 이곳을 좀 좋게 만들고 싶다, 깨끗하게 하고 싶다, 이런 논의가 먼저 출발돼가지고요, 시민들이 힘이 뭉치면 철도청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때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 화성시의 그 행정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사실은 지역 국회의원을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철도청을 그때는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지만 개인 자격의 지역의원으로서는 좀 무리가 있었다라는 부분하고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제가 참고로 저는 그 도시재생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이 아직은 안 난 상태죠. 그러나 지금 논의드린 것은 그것과 또 하나는 시에서 이미 그 병점역 앞에 농협까지 도로를 좀 확장을 해서 광장을 좀 늘리기로 결정이 나 있죠. 그런 보상까지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광장은 누구의 것이냐는 거죠. 결국 시민들의 것이니까 시민들이 저기 상가연합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상가연합회 없거든요. 그 거리에는. 그러면 시민들이 먼저 움직여서 이 거리를 우리 시민의 것으로 가져온 다음에 추가적으로 좋은 시설이 들어서고요. 좋은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우리 시민봉사단 혹은 시민 협의체하고 의논하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위임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리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한 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병점역을 이용을 하다 보면은 항상 불편한 게 대중교통의 버스가 가장 불편을 하더라고요. 특히 서울에서 내려왔을 때 이제 막 비 오는 날 특히 오면은 내려서 병점역에서는 탈 수 있는 게 마을버스. 그게 마을버스는 또 마을버스밖에 없고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홈플러스까지 나가야 되고 걸어서 나가야 되는 그러한 좀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데 혹시 교통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뭐 대책안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 지난달에 2달 전인가요? 교통 TF팀 계시죠? 그죠? 교통 TF팀의 안건 상정하시죠? 그래서 우리 지역회에서 오늘 안건은 이 병점역을 처음 내렸을 때 교통도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겠지만 처음 내렸을 때 너무 냄새가 나고요. 너무 지저분하고 아이들 데리고 다니기 민망할 때도 있고요. 이렇더라. 근데 이왕이면 조금만 손을 보면 재미도 있고요. 저녁 되면 산책 나가고 싶은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게 병점역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얼마 있으면 여기 우리 떡전거리라고 해서 떡전거리 축제가 이루어지죠. 그럼 외부에서도 떡전거리 자체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잘 하면 좋겠죠. 그런데 외부에서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병점역이 되는데요.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먹거리도 없고 뭐 이러면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작은 움직임으로써 제안을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다음 이제 발표를 하겠는데요. 약간 순서가 바뀌어서 일단 먼저 병적 이동이 발표를 하려고 했었는데 약간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반월동 그 다음에 병점 이동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월동에서는 이번에 발표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매번 다른 동도 그렇지만 한 분이 이제 작성을 하시고 이제 한 분이 발표를 하시는데요. 이번에 저희 동에서는 좀 두 분이 같이 이제 협약을 해서 했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는 이번에 하는 저희 동의 거는 조금 뭐 전체적으로 아마도 다 저희 반월동만 아닌 저희 화성시 전체나 저희 동부 2번역도 다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보시고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월동의 박영국입니다.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제안 사항인데요. 차선 도색 문제 인식과 개선 그리고 CCTV 설치 보안에 대한 개선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각각 두 사람이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안을 하게 돼서 먼저 나왔고요. 제가 하게 된 건 차선 도색 문제 인식과 개선에 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안전과 차선 도색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린 다음에 네 가지 개선안에 대해서 제가 발표자 박영덕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많이 겪어보셨나요? 비 오는 밤에 운전하실 경험들 자차 운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때
저는 항상 겪는데 중앙선이 잘 보이지 않아서 맞은 차와 마주볼까봐 항상 불안에 떨면서 운전을 하는데요. 네, 비가 오면 도로가 평소보다 많이 미끄럽고 시야 확보가 힘들게 되죠. 자, 밤에 잘 보이지 않는 차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찾아보게 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표준 차선 도색 기준, 반사율 기준은 도색을 한 후 일주일 후에 이 희도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청색은 80mC, 황색은 150mC, 그리고 백색, 흰색은 240mC가 나와야 됩니다. 밀리칸텔라는 강도를 재는 단위로서 기호는 표시 약자로 MCD를 씁니다. 차선색은 도로용 페인트와 유리 비드를 같이 섞어서 적용을 하고 비드는 도색을 하면 타이어의 마찰에 의해서 또는 눈비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1개월에서 3개월이 지나면서 절반 정도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색은 80mC, 황색은 150mC, 백색은 240mC 휘도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차선을 두 가지 색을 쓰죠. 아까 청색 같은 경우는 저희 주차 라인에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중앙선과 가장자리선은 항색선을 쓰고요. 차로를 구분하는 선은 백색선, 흰색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값을 섞어서 밤에 전조등에 의해서 잘 보이게끔 해주는데, 이때 도로에 그 선을 그을 때 잘 반짝임을 하기 위해서는 유리가루가 잘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접착력이 강한 걸 써야 되는데, 이때 접착력을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도로 상태를 보시면 알겠죠. 반사 기능이 이제 없어진 거죠. 새로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제가 저희 한국에서는 12월이 되면 도로를 새로 정비를 하고 도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규정에는 비가 온 뒤 그리고 영상 5도 이하에서는 도색 작업을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언제 이걸 많이 하죠? 겨울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접착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우천형이 아닌 일반형을 사용해서 이렇게 빨리 없어진 거고요. 또 하나는 페인트 양을 적게 사용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나오죠. 근본적인 원인은 돈이라고요. 아까 제가 이제 그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얼마 휘도가 나와야 된다고. 그 휘도가 나오게끔 페인트를 쓰려면 5등급 페인트를 사용해야 한답니다. 페인트 등급이 올라갈수록 접착력이 강해집니다. 6등급을 쓰면 접착력이 더 강해지고요. 9등급을 쓰면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는데 옆에서 저희 아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1등급이 최고 아니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1등급을 쓰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오죠? 자, 업체들은 5등급 페인트로 공사를 따라냅니다. 그런 후에 3분의 1 가격인 1등급 페인트를 사용해서 차선을 시공합니다. 차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공사 업체가 가져가겠죠.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지자체 내에서도요, 5등급 페인트를 사용하는 것에 조금 난색을 표합니다. 여기 12월에 공사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먼저 예산을 다 쓰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차선에 마지막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일반 도색 외에는 사실 다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문제는 이런 그 행정 조직에서도 인력 부족으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 직원들이 어떤 데 도로가 새로 깔리고 도색 작업이 새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담당자가 나와서 그 도색 작업이 몇 등급으로 제대로 뭐 1등급 페인트와 뭐 5등급 페인트가 섞여서 되는지, 비즈가 1등급 비즈와 뭐 5등급 비즈가 섞여서 하는지 수시로 나와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한다는 거죠. 인력이 부족해서랍니다. 이게 이제 그 제가 하나의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걸 찾았는데요. 발주처에서 발주를 하면 원천 도장 업체가 들어와서 다시 하청을 주는 거죠. 하청 업체가 이렇게 섞는 거죠. 페인트도 섞고 비즈도 섞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부실 감독이 있고 하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도색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합니다. 2년 정도까지는 웬만하면 버티고 딱 정해진 시간이 될 때까지는 되도록이면 정비를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도 기간을 너무 길게 잡는 거죠. 그래서 제도 기간을 수정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좀 유연하게 둘 필요가 있죠. 만약에 휘도가 나오지 않는 도로에는 그때그때 이렇게 도색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위험한 곳, 휘도가 잘 안 나오고 가로등도 없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는 반사판이 장착되어 있는 도로 표지병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겨울에 제주도를 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인가 봐요. 중앙선에도 이게 쫙 깔려 있고요. 양 가장자리로 이게 쫙 깔려 있어서 저는 무슨 꼬마 정부를 도로에다가 설치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걸 설치했어요. 근데 정말 너무 멀리서도 반짝반짝 그 꼬마 정부를 쫙 깔아놓은 것처럼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반사판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정말 그 가로등도 없고 캄캄한 데는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저희 하성시가 생각보다 으슥하고 어두운 곳이 많더라고요. 돌아다녀 보면. 이거는 도색 기계인데요. 하나는 아파트 주차장 라인을 그리는 기계고요. 하나는 정말 우천형 고속도로 이런 데를 하는 기계예요. 그런데 기계에 따라서 접착력이 달라지는 접착을 잘 붙게 해주는 거래요. 근데 아파트 내에 공사하는 그 도색 기계로 아무리 좋은 또 그 도료를 가지고 해도 잘 안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까지도 좀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개선 방안을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차선 도색 예산을 충분히 먼저 확보해 주고요. 필요한 때 그때그때 자연적인 마모와 오염에 대비하여서 시한성이 우수한 우천형 도로, 즉 특수 도로로 시공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도로 위의 생명성이라고 할 수 있는 차선 정비를 위해서 차선을 확인하고 정비하는 행정 조직을 정비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행정 조직들이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면의 도색 상태를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노면 표시 표준 시방서 기준 재정비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법적으로 제도화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체 공사 장비를 좀 구입해서 이게 재기 반사 성능 측정기라고 하는 건데요. 노면 표시 도색 공사 추진 방법을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가 이제 이어서 발표를 하는 건데요. 아까 저희가 지금 도색과 그 CCTV를 저희가 이제 제안했던 이유가 저희 이제 보면 중고등학교에 대한 좀 그 범죄율이 높거나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중고등학교의 도로는 지금 일반 도로로 되어서 그 초등학교에 있는 그 스쿨존 형성이 불가능하게 법률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고자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발표드리는 것은 CCTV 필요성 및 설치에 따른 범죄 감소 사례를 저희가 이제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다른 지역도 동일하겠지만 저희 반월동에 있는 이제 몇 군데에 이제 문제되는 곳을 저희가 이제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공공장소의 CCTV 필요성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CCTV 설치하는 목적으로는 크게 범죄 예방 및 억제, 범죄 용의자의 파악, 대등의 심리적 평온 등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저희가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CCTV를 설치를 해서 얼마만큼 범죄율이 줄었는지는 이제 보면은 서울 논현동에는 이제 5대 CCTV를 설치해서 시범 운영한 결과 전년도 대비 42.5%의 범죄 감소율이 있다는 걸 확인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CCTV 함으로써 범죄자들에게 범죄 심리 억제를, 주민들에게는 범죄에 대한 심리 불안감을 떨어질 수 있게끔 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2015년도의 자료를 보면은 저희 부산, 인천, 대전, 경기도에서 CCTV 설치 후에 범죄가 1,380건에서 751건으로 46%가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은 그 범죄율이 줄게 되었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보여주는 자료는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지역에 이제 사는 성범죄자의 거주 현황입니다. 이게 원래는 그 인적 공개나 이제 이름을 실명을 공개하게 되면은 이게 인권 침해 쪽 법률적으로 이제 제재를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했을 때에 저희 반월동에 지금 한 분이 생활하시고 병점에 3분, 진안동에 6분, 향남동에 7분.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성범죄자라고 하지만은 지금 전자팔찌를 차지 않고 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얼굴도 모르고. 그러니까 누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한 범죄자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문제점으로 한 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이상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월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월동에 이제 한 번에 대한 신상 공개를 받고요. 그래서 다른 동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내가 확인하고자 하면은 이제 여성가족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우리 지역 CCTV 설치하는 현황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게 좀 적어서 엑셀 파일을 좀 저희가 이제 보시면은 이게 저희 화성시청에서 일단은 저희가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화성시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인데 저희가 여기 제일 위에 보면 저희가 지금 반월동만 저희가 좀 이제 저희가 카운팅을 했습니다. 좀 키워주시겠어요? 이제 키워서 보시면 여기 위치라든가 번호, 그 다음에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방범용인지 아니면 차량용 확인용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설치했던 위치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통상적으로 그 큰 대로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큰 대로변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이 통행이 많은 곳,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범죄율이 일어날 수 있는 사각 지역에서는 설치 안 되어 있는 곳이 많다는 거죠. 한번. 총 저희가 지금 반월동에는 46대의 CCTV가 달려있는 것 중에 50% 이상이 저희 이제 큰 대로변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그 실질적으로 CCTV가 없는 곳을 이제 한번 저희가 댕기면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제가 일단은 첫 번째 사진은 저희가 이제 후문에 그 반월 고등학교, 반월 중학교가 위치한 곳인데요. 저녁에 이제 비 오는 날 저희가 사진 찍었는데 아까도 보시겠지만 저기 앞에 지금 보시면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횡단보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희도가 떨어져서. 그런 것처럼 아까처럼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오거나 차량 운전자가 이제 횡단보도 인식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늦은 시간에는 사람량이 교통량이 없습니다. 이동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떠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사진은 저희 이제 반월동에서 기산당으로 이어지는 밑에 원천대로 밑에 있는 그 지하차도인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하차도에 가기 전 모습인데 여기도 지금 CCTV가 지금 한 대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에 가장 많은 기산동이나 아니면은 SK 2차 그 다음에 저희 반월동의 반월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여기에서 어떠한 범죄가 일어나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을 아까 똑같은 장소인데 이제 저녁에 찍었던 모습과 이제 낮에 찍었던 모습인데요. 낮에는 그래도 위치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지만은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 드리는 사항은 일단은 저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에 따른 안전을 위해서 등하교 동선에 대한 CCTV를 추가로 설치해서 사각지역을 해소 및 순찰 강화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반월동뿐만 아닌 뭐 저희 동역 다 이 구역에도 다 해당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병정일동 최정인입니다. 그 두 가지 안 중에서 우선 그 차선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그 제안 내용 중에 보면 이 제안의 이유를 설명하실 때 그 5등급으로 계약했는데 1등급으로 실제로 시공을 하더라라는 내용하고요. 그 관행상 하도급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단가가 떨어져서 부실 시공이 되더라라는 것을 가정을 하셨죠. 그런데 이게 우선 궁금한 게 이게 팩트냐라는 거죠. 이게 진짜냐라는 것이 제일 궁금하고요. 이거 만약 진짜라면요, 이거는 그냥 국가기업법 위반이에요. 이거 고발건입니다. 이거 당장. 그래서 이게 조사가 된 것인지 궁금하고 이게 조사돼서 진짜라면은 공무원이 이렇게 5등급 계약하고 1등급으로 시공하는 걸 냈던 거냐? 아니면은 시공업체가 이게 사기를 친 거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전제인데요. 이 전제가 아니다, 잘했다 이러면은 이것도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사실인지 우선 그게 궁금합니다. 도세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 김영대 위원님 네,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부산시의 경우 16년도에 부산시 감사관의 자체 검사 결과 나온 거고요. 또 2014년도에 전라북도에서 나와서 경찰이 행정 그 담당자 공무원도 그 고발했고요. 정말로 이건 인터넷 아마 검색해보면 나오실 겁니다. 네, 정말로 있었던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평시에 그거를 처음에 했을 당시 임찰 서류상으로 확인하셔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건 사례고요. 그런 사례는 공사 사례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화성시의 차선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주셨잖아요. 우리 화성시의 차선은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죠, 현재. 근데 제안의 그 전제로서 이렇게 도료를 계약하고 다른 도료를 쓴다라는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 하도급을 계속 주니까 부실 시공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화성시는 현재 그렇게 계약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궁금하다는 거죠. 제가 화성시를 뭐 직접적으로 조사를 했으면 제가 그 안을 이제 해드렸을 텐데, 근데 제가 부산도 가서 도로를 야간에 비가 왔을 때 했을 때랑 부산의 그 도로 그 노선의 상태랑 화성시의 노선의 상태랑 전라북도의 상태랑 또 다른 시도의 상태가
특별히 더 뛰어나거나 이런 상태가 있는 시가 없었거든요. 그거는 도심 개진이란 말 같아서 사실 그 비슷하게 운영이 되지 않나 싶어요. 지자체가 운영되는 상태가 어디 하나가 월등하게 나쁘거나 월등하게 뛰어나진 않거든요. 예, 잘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한다 그러면 아까 그 당장 희도를 알 수 있는 기기가 있어요. 기계를 가지고 노선을 상태를 보면 아마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서 마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우리 화성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믿고 있고요. 다만 개선 사항이 필요할지 모르니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CCTV에 대한 거 질문 드릴게요. 저희 동네에서도 CCTV가 가끔 필요해서 추가 설치 요청을 하거든요. CCTV 설치에 대한 건 경찰서하고 시하고 저희는 이제 동부철장소를 신청을 하는데 추가 요청할 수 있는 부서가 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제안 내용을 그쪽 부서에 신청 요청을 하신 내용인지,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서 지역 회의가 필요하다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신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안했던 내용은 이걸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와 각 이제 부서별로 이제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다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이제 그 논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기간이 논의가 되는 기간이 정기적으로 한 번씩 논의가 되는데 그게 한 뭐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거기에서 논의됐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성과가 이제 나지 않으면은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거죠.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희가 논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민원을 제기하고 했을 경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저희가 이제 소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개인으로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필요한 자료 모든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제 지역을 과연 저희가 민원을 드렸을 때에 이제 항상 느끼는 게 거기 위치라든가 필요한 위치 왜 필요한지를 나와보지 않은 이상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러한 지역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도 알리고 저희가 이제 같은 이제 권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 곳으로 몰아서 한번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 저희가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반월동 의견을 듣다가 번뜩이는 의견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방정일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도 들으면서 그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 CCTV 건에 지금 1대1로 가서 요청을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반월동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CCTV 우선순위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와서 집에 가는 곳 그 길목은 전부 다 CCTV가 설치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반월동에서 그거를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나와서 학교에서 직접 아까 그 어두웠던 지하차도 가보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지.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서 CCTV가 설치가 돼야 되고 다른 동에 있는 학교에서도 그 학교에서 어느 아파트를 가든지 간에 아이들이 지금 학교 끝나고 학원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집으로 혼자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스쿨 좀 그 구역은 당연히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1대1로 부딪히기 힘드시니까 전체적으로 CCTV가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곳은 학교 주변이다. 이걸 관점으로 한번 부딪혀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CCTV는 저희가 안 그래도 제가 이걸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저희가 이제 능동, 기산동, 그 다음에 병점동 이제 학교 주위를 다 돌아봤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쿨존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차량 속도와 이제 뭐 그러한 제한과 이제 색깔이 아예 도로가 색깔이 달라서 일단은 좀 눈에 띕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일반 도로를 하다 보니까는 속도 제한도 없고 그러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저희가 경찰서에 지원했던 거는 중고등학교 앞에 그 가속 카메라를 좀 부탁을 좀 드리니까는 가속 카메라가 60km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60km 이상이면은 실질적으로 그 카메라가
있어도 없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도로로 들어가다 보니 법률적으로 일반 도로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야간에는 지금 이제 중학교 그다음에 저도 딸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아버지지만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요즘 많은 성범죄자와 뉴스로 나오면서도 이런 귀갓길이 조금 안전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저희가 이제 만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병점 이동에서 일단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병점 이동의 권영일 위원입니다. 저희는 지금 지난 그 문화거리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지역회의 안건으로도 나중에 좀 확대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희가 이제 준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그리고 뭐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8월 23일 날 저희가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요거 다음에 이제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좀 하려고 했는데 뭐 한다고 했지만 많이 오지는 않으셨어요. 한 20-30분 정도 오셔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얘기된 것들은 우리 동네의 문화거리를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실제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제 배경이나 이런 것들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장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사항들이나 이걸 공유하고 그리고 우리 동네 6.7단지가 있는데 그 위치에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를 이제 아이디어를 서로 이제 논의도 하고 그리고 포스트잇에 그 내용을 좀 적어서요. 원하는 5년 후에 우리의 그 문화거리가 어떤 식의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적어서 포스트잇으로 이것을 좀 모았어요. 그래서 모아놓고 보니까 비슷한 분류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또 이렇게 한 곳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투표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결과가 이제 뒤에 좀 나오게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그 세 가지가 다양한 문화가 있는 거리, 그리고 안전한 거리, 쉼과 운동, 건강과 쉼이 있는 거리, 그리고 밝은 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이걸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것이 이게 병점 이동에 있는 거지만 사실 저희가 이걸 시작하게 된 것이 지역회의를 통해서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회의 내에서 이 추진을 저희 동네 것만이 아닌 전체 지금 동부 2권역에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하는 논의체를 다음번에는 좀 같이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뭐 저희가 했던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2차 회의가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있게 됩니다. 위원님들 혹시 관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같이 오셔서 동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진행 사항을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교통 관련해서 아까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으신데요. 이게 거쳐서 가니까 일단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안동에서 지난번에 진안동 끝 그리고 병점 이동에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주차장을 만들자라는 얘기가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도 전해 들었는데 사실 그곳은 진안동이라기보다는 병점 이동에 굉장히 가깝게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병점 이동에 계신 분들의 생각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좋은 공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안들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안들의
또 다른 어떤 제안 같은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 앞에 건물이 큰 건물이 있습니다. 주차장 빌딩인데요.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병점 이동에서도 거기에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그것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 직원들의 그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오히려 시에서 좀 활성화한다든지 전체를 임대한다든지 해서 공원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오히려 그 비용수를 투입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저 혼자 생각이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이 교통 그리고 주차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논의체를 좀 구성해서 같이 논의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음번에 구체적으로 좀 안건화가 좀 되었으면 하고요. 준비한 거는 좀 있긴 한데 어쨌든 두 번째가 그렇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위 그리고 저희 회의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제가 제안 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현재 회의가 오늘 오면서 저는 좀 느꼈던 게 오늘 회의되는 내용을 저희가 모르고 온 분들이 오히려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이것들을 운영위원님들께서 좀 공유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마련되면 가령 밴드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가 좀 되고 좀 취합이 되고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각각의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뭔가 하시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오셨다가 또 한 달 뒤에 또 오시고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관심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교통에 관심이 있다, 주차에 관심이 있다 이러면 TF를 한 가지씩은 무조건 이렇게 가입해서 TF 위원님들이 TF를 하나씩 구성해서 거기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가령 지금 저희가 아까 전에 진안동 같은 경우 그 공원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전에 뭐 시장님도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아파트의 주차장과 그 다음에 상가의 주차장 이것들이 서로 엇갈려가지고 비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 학교의 쉬는 공간들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걸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TF를 좀 꾸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사실 안건화가 돼서 각 동에서 발표는 하셨지만 저희 전체의 의견으로 모아진 것은 사실 오늘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발표는 있으셨는데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걸 조금 더 안건화가 돼서 좀 논의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논의가 더 있고 해서 여기에서 그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전체의 의견입니다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아마 시장님도 그걸 추진하는데 더 힘을 이렇게 저희가 압력을 더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게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크게 정리를 한번 하자면 진행 상황은 아까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서 문화거리 추진 TF를 같이 한번 하실 분들을 있으셨으면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주차 TF, 교통 TF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진안동 이거는 시장님께서 한번 고려를 다시 한번 해봐 주셨으면 같이 논의체를 통해서 고려를 했으면 하는 요청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운영에 좀 부탁드리는 사항들이니까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나 있으시면 네 먼저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아까 발표해 주신 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이 지역 운영위를
그 할 때 처음 저희가 이제 하고자 했던 게 본과 아까 지금 얘기하셨던 게 TF 팀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그때 하거든요. 본과위원과 똑같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일단 저희가 이제 이 지역위원회 자리를 회의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잠시 두고 있었던 거고요. 향후에는 이제 분과위원회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교육이나 교통이나 이런 데에 관심 분야를 가지신 분들 이제 동을 떠나서 저희 이 권역 전체를 틀어서 이제 그렇게 구성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지금 보고는 아까 생각 미처 좀 부족한 점이었는데 향후에는 그거를 이제 뭐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이제 여기 계신 이제 시청 관계자분들과 협의를 해서 이제 뭐 일단은 그거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지금 이제 병점 이동은 저희가 이제 지금 진행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나머지 진안동과 병점 1동 그리고 저희 반월동에서 했는데 저희 혹시 시장님께서 저희가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시고자 있으시면 한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예. 예, 병점이동 운영위원 유근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번에 운영위원회를 그때 태풍 부는 날인가요? 예, 그때의 원칙은 요일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때 비상 걸리고 태풍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자료가 없는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시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이제 반월동 주민센터를 가지고 많은 이제 이야기를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지역회의 회칙을 지난달에 통과할 적에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많은 논의를 가졌잖아요. 그 중에서 문제가 된 거는 원래 초안에 보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토론해서 조정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위원님들이 그 조항을 가지고 그러려면은 운영위원회가 옥상옥이 아니냐. 그래서 마음에 맞는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의논이 나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에 그 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가 각 동에서 올라온 거 그냥 토론만 하고 그대로 월 회의에 이렇게 올리는 그 회의를 지금 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심도 있게 뭐 반월동에서 나온 것을 병점이나 다른 동에서 질문을 해가지고 그거는 그러면은 조금 다른 의견이 나오면은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제일 처음에 초안은 그거는 아니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삭제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는 한 지역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그냥 보고만 듣고 그대로 이제 턴해서 이제 전체 회의에 올려오는 이런 이제 과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운영위원회가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심의를 하고 조정하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각 지역에서 내 동만의 안건을 가지고 지금 발표를 하잖아요. 요거는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깊게 생각해서 더 활성화가 되려면은 중앙 위원들이 각 동에서 올린 것을 토론하고 심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정안이 나와야 좀 더 우리 지역 회의가 활성화가 되고 전체 회의가 되지. 지금 이런 패턴에 이러면은 각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그대로 그냥 보고하고 질의응답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과정밖에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운영위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이제 들은 걸 가지고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좀 아까 이제 토론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대한민국을 바꾸는 어떠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조건 여기 사시면서 예를 들면 뭐 나이가 저보다 위에 되시는 분들이 좀 꽤 되시는데 50년 이상 제가 성인이 돼서 20, 30년 이상 다 사신 거예요. 근데 어느 시에도요
이렇게 주민들이 토론하는데 끝날 때까지 앉아있거나 내용을 다 파악하는 시기가 없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시도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걸 하나를 정해서 토론하면 좋지만 다른 분 나름대로 어느 한 분의 의견도 되게 소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떠한 운영위원회 분을 못 믿거나 무시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전체 의견으로 내놨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한 달에 3건이다. 이 3건이요. 제가 먼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1년에 36건 정도 내잖아요. 제 임기가 아직도 2년 한 10개월 남았거든요. 그럼 3건씩 하면요. 4, 50건 아마 잘못하면 낼 게 없을 겁니다. 좀 지나시면요. 내실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만일 금액으로 따져서 한 달에 여기서 뭐 10억짜리 3건 냈다 30억씩이라고 가정하면요. 여기에서 한 동에 360억이 올라오는 겁니다. 360억 곱하기 6개 권역해보세요. 2천억이에요. 과연 이거 하면 딴 일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얘기할 때는 이거 하나에 10억이야 해서 30억이지만 이게 전 화성시에서 지금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매일 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건 화성에 총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처럼 어느 걸 해드리고 안 해드리고 가요. 제 주머니에서 절대 돈이 나와서 해주지 않아요. 화성시 예산 속에서 쓰는 겁니다. 화성시 예산 총액 속에서 이쪽을 확 누르면 이쪽이 푹 나와요. 끝내 총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조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을 줄이면서 그거를 보다 많은 사람의 공공성으로 쓰냐, 이게 되게 중요한 논의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어느 분이 딱 얘기했을 때 저거는 우리가 우리 동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걸 내놓긴 쉬워요. 그냥 딱 뭐 한 100억짜리 팍팍 내놔서 다 동의만 얻으면 팍팍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끝내 제가 다 처리하지 못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나서 시장한테 우리가 5개 했는데 뭐 이 500억밖에 안 되는데 안 해서 매달 500억이에요. 그러면 6개월, 7개월 지나면 여기 안 오세요. 얘기해봤자 안 되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기 분들이 얘기하는 걸 서로 귀 기울여 듣는다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1억짜리도 안 되는 건데도 마을을 바꾸는 건이 될 수 있어요. 어느 분은 이게 뭐 금액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아까 그 병증을 통해서 낸 의견 같은 건 매우 되게 의미 있게 들었어요. 그 별 돈도 얼마 안 되지만 진짜 마을을 저는 병점역 같은 경우는요. 진안동이지만 진안동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동탄 쪽까지 포함한 전체 지금 뭐 SRT 중에 좀 몇 명 안 타요 거기서요. 저희가 대부분 병점역을 이용합니다. 우리 얼굴 같은데요. 왜 화성의 관문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병점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딴 데 차 타고 지나오지만 거기에 사람이 내려서 걸어 다니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대신에 돈의 가치를 떠나서 이게 우리가 함께하는 마을과 마을이 함께하는 진짜 운동이 되고 그 사소한 거를 우리가 돈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안 돼요. 엄청나게 큰 것도 제가 여기서 우리 뭐 경기장 100억짜리 집시다 1000억짜리 집시다 이건 되게 쉬운 답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1억이 됐든 5억이나 작은 걸 가지고 시에서 되게 고민하고 함께 생각한다면 그게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가 이제 몇 개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여기에서 다양한 분들이 자기 의견을 저렇게 PT를 준비한다는 건요. 전 맨날 감동이에요. 왜냐면 시 공무원도 저렇게 잘하기가 어려운데 저를 포함해서 여기 나와 있는 공무원들은 다 지금 이따 퇴근에 늦게 하면 다 초과 근무수당 월급 추가로 다 더 받습니다. 뭐 저 여기 5급 이상은 수당이 없기 때문에 못 받지만 6급 미만 공무원들은 다 수당 추가로 다 받으세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본인의 시간을 내서 아까 그 PT를 준비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역으로서 발제를 하시잖아요. 그게 경중보다 의미 있는 거 이렇게 소중히 하려고 하면 딱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거르는 것보다는 다 같이 좀 논의하는 과정들 이런 틀 이게 저는 다른 분들이 자꾸 그래서 저희가 주재자도 매달 이렇게 바꾸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저 주재자에 앉아 계신 분이 여기서 볼 때 쉬워도 본인이 막상 앉았을 때 저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한번 앉아봄으로써 자기가 또 이제 그러한 거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발표하면서 느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너무 급하지 않게 서로 이게 논의하면서 또 오늘은 주제 없어 우리가 서로 개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게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서로 아직도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우리 어느 분이 발제해서요?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한 7, 8개월 했는데 우리 한번 각자 개인 삶 얘기 한번 좀 우리 한번 사교회장 한번 가져보자. 이것도 되게 마을을 하나로 모으는데 저는 매우 소중한 안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안건 내면 다 잘리지 않겠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좀 다양한 분이 의견을 내는 게 좀 시간을 좀 갖고 하면 조금만 저희가 조금만 길게 본다면 좀 좋은 우리가 마을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이렇게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서로의 이제 격을 좀 안 두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처음에 구상이었기 때문에 이건 좀 외람되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급해서 공지사항 하나만 전달하겠습니다. 차량 5157 차량 타주분 계실까요? 지금 밖에 난리가 났답니다. 얼른 좀 빼주세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까 한번 다른 동에서도 한번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건 아까 병점 1동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봉사단체, 그 다음에 병점 2동에서 저희 제안하신 CCTV 각 학교에 대해서 이제 먼저 전체적으로 다음 안건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실질적으로는 그 지역에서 생활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절실하게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병점 1동에서 했던 향후에 이제 봉사 이제 활동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이제 10월 지역회의 때 일단은 한번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각 동에 대한 발의된 안건을 이제 듣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 이제 지역회의를 이제 지금으로서 끝이고 이제 끝맺음을 맺으면서요. 혹시 각 동에 대해서 이제 안건이나 상정하고자 아니면 또 조금 대화를 나누고자 하시는 동분들께서는 조금 대화를 나누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9월 실시한 지역회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